하지만 제대로 된 방수에 대한 메커니즘과 제대로 된 것만 알면은 겁 하나도 안 내고 이런 집 지을 수 있습니다. 감성인형 감성주택. 제일 중요한 게 목조라는 것들이 가장 취약한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습기거든요. 습기 관리를 잘 한다면은 그 목재 자체는 뭐 100년 아니라 뭐 200년, 300년, 400년도 갈 수 있는 거지만 습기 관리가 잘못되면은 뭐 몇십 년도 안 돼서 아니 또는 몇 년도 안 돼서 썩어서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이제 목재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습기 관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방법들 그리고 근본적인 이해, 원리 그런 것들만 안다라고 하면은 나무 집은 오래 못 가라는 얘기들이 싹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일단 여기서 보이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주에서 지은 주택인데요. 202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테라스가 옥상 테라스가 굉장히 넓은데요. 거의 한 20평 정도 돼요. 목조주택 저렇게 지으면 큰일 난다라고 보통 말씀하시거든요. 야 저거 비 다 새고 난리나 큰일 나. 왜냐면 지붕이 없잖아요. 비 오면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난리 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수에 대한 메커니즘과 제대로 된 것만 알면은 겁 하나도 안 내고 이런 집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택을 지금 첫 번째 사진으로 좀 걸어봤습니다. 솔직히 방수는 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물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 솔직히 이 방수라는 개념보다도 집에 대해서는 차수의 개념이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방음 있고 차음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막기만 해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물이 중력에 의해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로 잘 보내줘야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갈 길을 가게끔, 그러니까 지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옛날에 지푸라기로 쓴 그 초가집 같은 경우에도 비가 내려도 잘 새지 않았던 이유는 밑에서부터 계속 쌓아 올렸기 때문에 물이 흘러서 바깥으로 흘러가게 한 거지 그거를 막으려고 해놓은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 차수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방수 공사, 뭐 방수 재료 뭐 이런 거 써놨지만은 제가 앞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일단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할 게 이제 방수하고 이제 환기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전부 다 이제 습기 관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수는 물이죠, 물. 네. 물을 막는 거죠, 물을 막는 거. 네. 왜냐하면 물을 막아야 특히 목조주택은 습기가 닿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부균이 발생해서 또는 곰팡이가 발생해서 썩을 수 있거든요. 썩으면은 그거에 대한 나무에 대한 목재에 대한 강도는 완전히 제로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만 잘 되고 진짜 환기만 잘 되면 그 집은 정말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정말 오래가는 건축물이 될 겁니다. 목재는요 말 그대로 습기 관리가 잘 되면 몇백 년 이상 가는 거가 목재라고 생각을 해요. 몇백 년이 아니라 가만 냅두면 진짜 습기 관리가 잘 되면 뭐 모르겠어요. 뭐 1000년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1000년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환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환기가 있어요. 환기도 뭐 기초 환기부터 아니면 벽체 환기, 그다음에 지붕 환기 등등 여러 가지 환기가 있어요. 그것도 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습기를 잘 내보내도록 또는 복사열에 의한 열을 잘 내보내서 습기가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환기예요. 예.
환기라고 해서 창문 열어놓고 집안의 환기를 생각하시는데 그런 환기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그 방수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곳에서 이제 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집에 대한 내구성을 높여주는 아주 안정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방수로 보게 되면은 지붕, 비가 내리면 내려올 수 있는 지붕에 대한 방수가 필요하겠죠. 지붕. 그리고 어떤 이런 옥상 발코니 같은 이런 느낌들, 예, 이런 데 방수가 잘 돼야 되겠죠. 그리고 벽에서도 누수가 될 수 있겠죠. 벽, 누수. 그리고 창문 같은데 이런 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 이제 설비에서도 될 수가 있고요.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부에서 설비가 원래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내부에서는 이제 설비 집 안에 들어와 있는 뭐 수도 배관 또는 엑셀 배관, 난방 배관에서 누수가 될 수도 있고요. 화장실 물 제일 많이 쓰잖아요. 샤워하고 뭐 물 뿌리고 물 청소하고 특히 이제 2층 화장실이라고 한다면 더 이제 위험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창호는 이제 외부나 내부나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바닥은 뭐냐면은 바닥에서도 우리가 단열만 바닥 벽 위에 천정 실링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도 밑에서 습이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 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습 올라오지 못하도록 방수를 일부 어느 정도 합니다. 그 주방. 기초 방수는 보통 이제 흙에서 이제 땅에서 이제 올라오는 이제 습기가 기초 같은 경우에는 기초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젖으면 물을 빨아 먹어요. 예, 빨아 올리죠. 그죠? 빨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스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많이 젖으면 많이 올라오는 거고 덜 젖으면 밑에만 젖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땅바닥에 습기가 있으면은 빨아 먹고서 우리 집까지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비닐을 한 장 깔죠. 비닐 까는데 이것도 이제 꼼꼼하게 깔아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깥에 단열만 기밀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기밀 테이프를 좀 어느 정도 붙여줘가면서 꼼꼼하게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주로 쓰는 이제 스테고랩이라는 것인데요. 예. 기밀 테이프까지 다 붙여놨어요. 예. 이거 뭐냐면은 얘는 물만 습기만 막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올라오는 아동가스를 차단하는 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목조주택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다 아예 표준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직결 수도 배관을 하고 있거든요. 직결 수도 배관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 한 가닥이 화장실에 샤워실의 냉수, 요거 한 가닥이 샤워실의 온수, 요거 한 가닥이 샤워실의 세면대 냉수, 요거 한 가닥이 샤워실의 세면기의 온수, 이런 식으로 한 가닥이 처음부터 끝까지 끊이지 않고 수전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이음새가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렇게 CD관으로 이중배관을 해놨어요. 그러면 무엇이 좋느냐면 만약에 첫 번째로는 이음새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 PB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T자나 L보나 I자나 막 끼워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냉수는 좀 덜한데요. 이 온수 같은 경우에는 어쩔 때는 물이 따뜻하고 어쩔 때는 물이 안 따뜻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수축 팽창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또 수압이 꽉 차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쩔 때 뜨거우면은 얘가 조금 좀 풀어지고 좀 도로 차가워지면 좀 좁혀지고 풀어지고 좁혀지고 잼잼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압력이 차 있는데 그 어느 순간에 1년이건 2년이건 한 5년이건 지나서 얘가 조금 살짝 더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누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서 새는지도 몰라. 예. 한 10년을 지나도 어디서 새는지도 몰라. 근데 집에서 점점 꿉꿉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목조주택에서는. 그럼 어디선가 모르게 안에서 이미 썩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딱 뜯어보면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건 뭐냐면 중간에 어디 이어진 데가 없으니까 일단은 어디 셀 데가 없다는 거죠. 또는
혹시나 잘못 시공을 해가지고 어디다가 누가 타카를 쐈거나 잘못해갖고 빵꾸를 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그런 경우에도 좋은 게 이중배관을 해놔서 오버플로가 얘가 샜으면 얘한테만 여기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한쪽에서 여기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얘가 어디서 터졌으면. 왜냐면 터졌는데 이중관이니까 첫 번째 물이 어디서 차냐면 이 관 안에서 차거든요. 그럼 이거 문제 있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빼요. 얘를 빼고 반대쪽에다 풀릅니다. 풀어서 속에 있는 PB관을 다 뽑아내요. 쭉쭉 잡아 빼요. 전기 전선 빼듯이. 그리고서 다시 PB관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쭉쭉쭉 전기선 같이. 그럼 보수도 굉장히 쉽고 집에 데미지도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비에 관련된 것들은 목조주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앞으로 관리가 굉장히 쉽고 그렇게 해야지 목조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부 다 이렇게 한 가닥씩 다 전부 다 딱 한 가닥씩 다 오는 거야. 한 가닥씩 따로따로 중간에 뭐 이어지는 게 없어요. 이어지는 거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솔직히 엄청나게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뭐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들 많이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많이 해오진 않았던 것들이 사실이다 보니까 모든 이제 목조주택에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또는 모든 업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수라는 것들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수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차수의 개념인데 방수는 저는 목욕탕, 욕조라든가 아니면 수영장 이런 데는 방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물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계속 받아놓는 거 이건 방수. 근데 거기서 뭔가를 유가를 빼서 물을 빼는 순간 차수가 되는 거죠. 그죠? 물을 내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욕실 같은 경우에는 하판을 일단 쳐야 돼요. 화장실에는 하판을 치지 않으면 거기에다 뭐 다른 액세서리를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수건장도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건 거리도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휴지거리도 걸어야 되고 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석고나 아니면 시멘트보드만 쳐놨다 보면 피스가 바뀌지도 않아요. 그냥 허당허당 돼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일단은 하판을 쳐야 돼요. 하판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하판이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판이 젖지 않게끔 방수지를 한번 돌립니다. 방수지를 한번 돌리고 그리고 나서 투피째 뭐 방수 석고를 치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시멘트 보드를 치든 쳐요. 근데 그 이전에 특히 2층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시트를 깔아요. 이렇게 까는데 그거는 연결할 때 전부 다 히팅건으로 지져갖고서 녹여갖고서 이렇게 롤러로 밀어가지고서 접합을 하는데요. 융합을 하는데요. 그 굉장히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조주택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시트로 알고 있어요. 그 시트로 한번 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중에 그 몰탈로 방통을 치는데 어느 정도 보호몰탈을 쳐요. 왜냐면은 이미 방수를 해놨는데 그 안에서 밟고 다니거나 하판으로 찍히거나 이러면은 금방 이제 손상이 돼서 방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몰탈을 치는 거예요. 보호몰탈을 치고 나서 그 위에다가 또 우레탄 방수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수도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못해도 물을 많이 쓰는 데들은 최소한 방수를 2번 이상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그러니까 2번 이상 2회 도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1중, 2중 2번 이상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2번 이상. 왜냐면은 제가 그전에도 그 옥상에서 지붕에서 이제 지붕은 전방에 있는 방수 공간이에요. 그죠? 네, 방수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방수 시트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팔트 싱크를 깔든 아니면 기와를 하든 아니면 거기다 이제 다른 어떤 징크 마감을 하든 하게 되는데 방수 시트 하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냥 너무 쉽게 막 찍히게 놔두고 너무 쉽게 찢어지게 놔두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서 아니 이거를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새는데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작업자들은 아유 안 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아예 안 셀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위에 또 방수 차수가 또 지붕 마감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근데 방수를 2번 하는 거면은 2번 다 확실하게 해야지 뭐하러 그러면 2번 합니까? 한 번만 하고 말지. 그렇잖아요. 혹시나 모를 것 때문에 2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수 시트를 칠 때도 틈새 없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감재를 할 때도 틈새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잘못하면 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그래서 바닥 방수는 기본적으로 시트 방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액상 방수를 한 번 더 한다. 그리고 벽에도 기본적으로 방수질을 한번 치고 그 위에다가 나중에 액상 방수를 한 번 더 한다. 그래서 2번 이상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목조택은 화장실에도 물 새면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요런 방수 어떻게 하느냐, 이거. 예, 요런 방수. 이거 지금은 여기에 이거 그때 당시 허가 내느라고 여기다가 조경을 다 해놓은 거예요, 겨울에. 예. 쓸데없는 조경을 해놓은 거죠, 사실. 이거 와서 보지도 않더라고요. 여기 조경을 해놔야지 허가를 해주겠대.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그 지구단위 구역이라서, 예. 그 나중에 다 치웠어요. 이거 내리는데도 돈 들어왔어. 예, 다. 그리고 여기 뭐 해놨냐면 나중에 그 텐트를 갖다 놓고 이쪽에다가는 애들 수영장 갖다 놨어요. 수영장. 여름에 코로나 때 어디 놀러 못 갔을 때 여기서 다 수영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해요? 바닥에 그냥 버려버렸어요. 다 버리는 거예요, 물을 그냥. 예. 그냥 비가 올 정도가 아니라 여기다 그냥 수영장 물 다 버려버리는 거, 바닥에다가. 그거 하나도 안 셉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테라스예요, 테라스인데 아까 그곳은 아니에요. 같은 원주긴 원주예요. 근데 다른 곳에서 이제 촬영을 한 거라서, 기본적으로 테라스 장선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 밑에가 실이에요, 실. 이 밑에가 실이란 말이에요. 실에다가 기본적으로 합판을 한번 치는 거예요, 합판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시는데 그냥 웜루프 방식입니다, 웜루프 방식. 근데 웜루프 방식인데 합판을 2번 치는 거예요. 그냥 숲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수지만 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합판을 치고 방수지를 한 번 더 치는 거예요. 방수지를 몇을 겹치냐면 2분의 1 겹침. 그러니까 방수지 원래 이 시트 방수 같은 요 방수 같은 경우에는 100mm 겹치라고 100mm에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져 있고요. 500mm 겹치라고 반에도 빨간 줄이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 겹침, 반을 겹치는 거예요. 반을 겹치고 나서 그 위에다가 다시 상을 잡아주는데, 잘 보면 구멍이 이렇게 여기 뚫려 있어요, 이렇게. 요것도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통기부가 돼야 되니까. 이게 이제 합판을 치고 나서, 합판을 칠 때도 여기 뚫어서, 여기 공기가 올라올 구멍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밑에 소필 있잖아요. 소필에서 공기가 올라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안 치고요. 넘어가서 여기서 친 거예요. 예, 여기 끝에 붙는 이제 우리 현장에서 맞박이라고 하고 보통 페이샤라고 하는데, 지붕이 하니까 페이샤가 아니라 맨 끝에 있는 마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골이. 그 이위에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방수를 한번 해요. 방수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파라펫 환기라고 해서 제가 좀 이따 또 보여드릴 건데, 파라펫에서 빠져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공기가. 그러니까 방수뿐만이 아니라 방수가 이중으로 되고, 그 사이에 공기가 통과가 돼서 혹시나 모를 습기가 밑으로 침투하지 않고 복사열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공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에다가 이제 다시 한경인 시트 방수지죠, 회색. 예, 비싼 시트 방수지를 칩니다. 이건 제가 직접 시공하고 제가 직접 사진 다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감재를 그 위에 이제 쫄대 대고, 뭐 이런 어떤 그 위에가 뭐 마감이 뭐 데크면 데크, 아니면 타일이면 타일, 그런 걸 하면 됩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위에가 지붕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냥 그 데크거든요. 예, 2층 테라스거든요. 예. 여기는 환기가 여기로 나옵니다. 여기로요.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서 디테일이 이렇게 올라가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 그대로 한 번 합판 치고 쫄대 대고, 합판 치고 방수하고 쫄대 대고 또 합판 치고, 예. 그리고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 사이로 이렇게 빠져 올라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데크 칠 때는 데크 상을 이렇게 띄워놔요. 뭘 박으면 안 되잖아요. 박으면 안 되니까 쫄대를 갖다 방법 쫄대로 사다리처럼 만들어놔요. 이렇게 사다리처럼. 그러니까 올려놓는 거 그냥 올려놓고 거기다가 클립으로 이 데크 시공을 합니다. 그럼 얘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거죠. 절대 못을 박지 않죠 여기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곳이 만들고 요 사이로 또 공기층이 두 군데가 있는 거죠. 요 상에도 상까지 포함하자면 방수 2번, 공기층 2번.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파라펫 환기는 요것도 아까 전에 그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데크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요걸 지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걸 데크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공기구멍 줘서 요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하면 요 위로도 나가게 할 수 있거든요. 파라펫으로. 예.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또 환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데크에 파라펫이 있다, 난간이 있다, 그럼 난간으로 빼는 게 더 쉬워요. 환기는. 만약에 난간이 없다, 그럼 그 벽과 붙어 있는 벽에 레인 스크린으로 공기를 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려운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걸 단 한 번도 다른 데서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게 실제적으로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은 알아도 안 하는 이유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직영공사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어떤 회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거 솔직히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좀 귀찮을 뿐이지. 하다 보면은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줘야 우리 목조에 대한 인식들이 다 좋아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바깥에 있는 우리 2층 루프데크 하고 싶은데 다들 업체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 씌워야 된다, 해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거든요. 환기 종류가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 파운데이션 벤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잘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줄기초에 관련돼서 줄기초였을 때 안에 이제 크롤 스페이스 공간이 있었을 때 그때에 거기에 이제 습기가 찼기 때문에 구멍을 좀 뚫어서 할 수 있는 이제 파운데이션 된 벤트인데요.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소피 벤트는 뭐냐면은 이제 그 지붕 처마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지붕 안에 있는 꽉 찬 복사열들이 여러 가지 리치 벤트로 빠지든가 루프 벤트로 빠지든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 맨 밑에 말 그대로 스타트 후레싱이 있잖아요. 거기다 구멍 다 내줘야 돼요. 그렇게 시공하는 거를 저는 저희만 하고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건데 그 구멍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니죠. 왜냐하면 빠져나갈 때가 있어가지고 빠져나갈 때가 그냥 말 그대로 딱 붙여서 그냥 스타트 후레싱에 외달자 딱 붙여서 하게 되면 마감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물 빠질 데가 없습니다. 공간만 있을 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이에다가 전부 다 구멍 뚫어서 중간중간 구멍 뚫어서 거기다가 그 버그 스크린 한번 딱 돌려주면은 벌레 안 들어오고 물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간단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좀 너무 간단한 것들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것도 이제 중요한 환기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인 스크린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레인 스크린인데 공기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그냥 밑에를 그냥 안 막아두면 상관이 없어요. 안 막아두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뭘로 하죠? 이런 건식 마감재면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세라믹 사이딩이라든가 아니면 세라믹 사이딩 자체가 스타트 후레싱에 구멍이 다 뚫려져 있어요. 이런 어떤 그 시멘트 사이딩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스타코 같은 거 할 때는 여기 밑에를 거기다가 꽉 막아버려요. 스타코하고 밑에 이제 기단부에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파벽 같은 거 올라올 때 재료 분리하려고 후레싱을 대거든요. 후레싱 되고 나서 거기가 떠 있으면 비기 싫으니까 꽉 막아버리든가 실리콘을 쳐버리든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전에 이 후레싱에다가 구멍을 다 뚫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뚫어줘야 요 밑으로 여기가 막혀있지 않고 밑으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클립 사용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 다 레일 스크린과 다름이 없어요. 뭐냐면은 클립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공간이 생기거든요. 8mm, 10mm 이 정도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클립 사용하는 모든 이제 그
건식 자재들 그런 것들은 따로 레인스크린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이제 지붕의 이제 환기, 이게 이제 리치멘트죠.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이 태양빛이 막 비치면 막 여기 이제 햇빛이 비치면 이 안에가 이제 뜨거워질 거잖아요. 뜨거워지는 공기를 계속적으로 빼줘야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저희가 그 루프 데크 할 때 만약에 그렇게 데크를 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 방수망 아주 철저하게 해놨어요. 대신 환기가 없는 거야. 그럼 그거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사실 지붕이거든요. 그래서 루프 데크예요. 예, 지붕이야 사실은. 지붕인데 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름에 분명히 물이 새진 않았어요. 비가 새진 않았는데 도배가 좀 노랗게 점점 물 들어가. 어디 샌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그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뜯어보잖아요. 뜯어보면은 속 안에 손을 넣어보면은 완전히 후끈후끈해. 한 증막이야, 한 증막. 근데 뭐냐면은 그 인슐레이션을 만져보면요. 축축해요. 축축해요. 희한하죠. 정말 희한해. 뜨겁고 축축해. 왜냐하면 거기에 환기가 없기 때문에 이 날씨가 추우면은 좀 건조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날씨가 더우면은 어때요? 습도가 높아지죠. 예. 그 안에 습도가 꽉 차는 거예요. 꽉 차서 누수가 된 건 아닌데 누수된 것처럼 벽지가 노랗게 변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지붕에도요. 그래서 거의 지붕이기 때문에 그래도 환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 루프 데크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붕이니까 이 환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환기가 없으면 나중에 이거는 이제 웜루프인데 웜루프니까 여기다가 단열을 했겠지만 만약에 여기다가 단열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안에 물이 후두둑 여름에 떨어지는 거야. 후두둑. 그냥 습기 천지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공간도 습기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기가 마를 수 있도록 환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지붕의 환기. 요거는 아까 전에 루프데크 환기 그걸로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건축 사례인데요. 요거는 요번에 당하동에 지은 이제 3층짜리 주택이에요. 저희는 3층짜리 주택 되게 많이 지어요. 원래 3층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었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넓이가 뭐 13m, 뭐 8m, 뭐 3대1의 비율로 뭐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스판 테이블이 있어서 특별한 구조 계산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2층까지가 아마 기본적인 적이었을 거고 저희는 3층도 짓고 4층도 짓고 목조로 짓고 있습니다. 주택을. 그래서 어찌됐거나 우리나라가 목조 건축물로는 층수로는 굉장히 되게 후진국이래요. 예. 다른 데들은 지금 목조 건축물들이 뭐 100층이 넘는 데도 있고 뭐 30층이 되는 데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아마 여러 가지 목재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이브리드식으로 되어서 여러 가지 높은 어떤 건축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그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이 3층짜리 주택들이 이렇게 여러 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었던 그 집 자랑하면서 끝내는 거고요.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